미국의 암호화폐 업계에 지금 엄청난 속보가 전달됐습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 법안을 두고 업계의 거인들이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 건데,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하지만 정작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억제해달라고 외쳐도 모자랄 판에 리플은 왜 이렇게 반대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코인베이스는 반대했는데 리플 CEO는 찬성하고 있는 상황, 이 충격적인 상황의 이면에 과연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이 암호화폐 기업인데 왜 한쪽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다른 쪽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을까요? 혹시 리플이 뭔가 숨은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 건지? 사실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장구조법, 이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인데요. 이번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뻔한 과대 광고 사이클에 지쳐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근거 없이 코인 가격만 부풀리는 쇼에 질렸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는 실제 사람들이 쓰고 또 진짜 개발자들과 거대 기관이 활용하는 또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남겼습니다. 이 말인즉슨 곧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 열풍의 시대를 끝내고 실제 금융 시스템에 녹아들 수 있는 현실적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선언과도 똑같은데요. 리플이 사실 처음부터 정부랑 은행 같은 전통 금융권과 협력하는 길을 선택해왔었죠. 한때 일부 코인 열성론자들 측에서는 이 리플을 향해 가지고 중앙화의 앞잡이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정작 2026년 지금 미국 의회가 가혹한 규제를 밀어붙이면서 전통 금융과 손잡은 리플의 전략이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갈링하우스가 요즘에 규제 당국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요, 리플 나름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거고, 이제 슬슬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갈링하우스 본인이 아예 규제 설계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 법안 4월 말까지 90% 통과될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못을 박았었죠. 웬만해서 기업 CEO가 의회 일정을 이렇게 자신있게 점치질 못하는데 갈링하우스는 좀 달랐습니다. 이유가 뭐냐? 본인이 그 판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리플이 작년 한 해 동안 이 친암호화폐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팩에다가 무려 2,500만 달러, 우리 돈 300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었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갈링하우스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혁신 자문위원회 정식 위원으로 전격적으로 합류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 SEC랑 쌈박질하면서 법정에 서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연방규제기관의 정책 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플의 CEO는요, 워싱턴 정가에서 시장구조법이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갈링하우스만큼 잘 아는 사람도 드물겠죠. 어쩌면 이 갈링하우스의 결국에 통과될 것이라는 발언 자체가 그냥 희망 섞인 추측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로 본인이 몸으로 뛰고 직접 물밑에서 조율해 놓은 이런 판들을 슬쩍 예고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핵심인 법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링하우스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도대체 뭐길래 코인베이스는 한사코 막으려고 하고 또 리플은 내심 반기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이 법안에 숨겨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름부터 조금 어렵지만요,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달러처럼 고정된 코인입니다. 이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는 고객들이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했을 때 일종의 은행 예금 이자처럼 가만히 맡겨놓더라도 이자를 주는 서비스를 해왔었고, 작년에 코인베이스가 이걸로 벌어들인 이자가 얼마나 되냐? 한 분기에 2억 달러 넘게,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은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전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이 이 USDC 스테이블코인 이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통 금융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미국의 거대 은행들, 국회의원들한테 강력하게 로비했었고요. 이거 가만두면 우리 은행 예금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고,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경영자는 만약에 이걸 놔뒀을 때 최대 6조 달러, 우리 돈 8천조 원이 넘어가는 은행 예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 이 섬뜩한 경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정치권이 움직였는데 미국 상원을 쥐락펴락하던 공화당의 톰 틸리스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앤젤라 올소브룩스 의원, 이 백악관과 비공개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동적인 이자 지급을 법으로 아예 금지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가만히 코인만 들고 있어도 은행 이자처럼 주던 혜택을 전부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의문 초안이 슬쩍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이 아주 단호합니다. 은행이든 거래소가 됐든 고객이 맡겨놓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은행 예금과 사실상 동일한 어떤 보상도 주지 말 것이라고 딱 잘라 못을 박았어요. 이 과거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한테 이자를 못 주게 막았었다면은 이제는 거래소가 알아서 주는 리워드까지도 완전히 봉쇄해버린 겁니다.
이 소식 전달되자마자 시장은 벌벌 떨었고요. 코인베이스랑 함께 USDC,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하루 만에 20% 폭락했습니다. 상장 1일 최대 폭락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 7조 원이 그냥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이 법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시장이 먼저 공포에 질려서 보여준 건데 당장 코인베이스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고객들한테 우리한테 스테이블 코인 맡기시면은 연 5% 이자 드립니다. 이런 소리를 못하게 되겠죠.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 알짜 수익원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연초부터 이 법안 통과를 결사 반대하면서 정치권에 호소한 것들, 결국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절박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근데 리플은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RLUSD는 이자를 한 푼도 안 줬는데 출시 1년 만에 시가총액이 15억 달러 돌파했죠. 우리 돈으로 따져봤을 때 2조 원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성장률이 1200%를 넘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성장의 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블랙록의 거대 펀드 BUIDL, 그리고 바네크의 토크나 채권 펀드인 VBILL, 여러가지 네로라는 월가의 기관들이 RLUSD를 공식 결제 수단으로 채택을 했고요.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결제용으로만 써라, 이렇게 법으로 못 박으려고 하는 바로 그 방향성에서 리플은 이미 작년부터 맞춰놓고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법안의 이자 금지 조항들은요, 리플한테는 오히려 호재나 다름이 없었고, 왜냐면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쟁자들은 개인들에게 이자 미끼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사업 매력도가 떨어질 테고요. 또 반대로 리플처럼 기관 결제 인프라에 집중한 기업들만 살아남게 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이 규제가 생태계를 옥죄한다라고들 하지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때 성가신 경쟁자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하고 또 월가의 거대한 정산 자본을 독점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규제적인 해자를 얻은 셈이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시장구조법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머지않아서 시장구조법이 의회를 통과할 거예요. 그러면 코인베이스처럼 개인 상대 수익에 집중했던 거래소들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핵심 사업이었었던 스테이블 코인 이자가 사라지다 보니까 구조조정이라거나 해외 이전까지도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리플 같은 경우는 만세를 부르겠죠. 이미 미국 내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라이선스까지도 다 따놨고요. 법에 맞춰가지고 사업 모델을 짜둔 리플 측에서는 이제는 경쟁도 한결 줄어든 시장에서 전통 금융권과 손잡고 독주까지도 시작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뉴욕의 은행들, 유럽과 아시아의 대형 금융사들, 여러가지 합법적으로 XRP랑 RLUSD를 이용해가지고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XRP는 더 이상 개미 투자자들의 투기 장난감이 아니라요, 글로벌 금융에 보이지 않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그 가치랑 수요가 근본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투자 시장에 대해서 당장 그만둘 생각이 아니시라면요, 단순하게 수익만 쫓는 것보다는 내 자산의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또 투자 심리를 키워나가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리플이 하루에 100원 오르고 다음날 200원 떨어지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반복되는 흐름들 속에서요, 내 멘탈이 계속 흔들리고 또 투자 심리까지도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사실 시장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 자리 잡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은 거대한 숲이 있는데 작은 모래알 하나 때문에 숲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시장 전체의 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너무 작은 단기적인 변동성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 리플이 오늘 100원 오르고 내일 200원 떨어진다고 해서 내 포트폴리오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요, 그 가격에 반응을 하는 내 심리의 흔들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시장의 움직임을 줄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움직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나만의 기준을 만들 줄 아는 겁니다. 꾸준하게 원칙을 지켜나가시고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에 대해서 반복을 하시면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는 습관들이 쌓이게 되시면은 나중에 시장이 흔들릴지라도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되실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요, 단순한 수익을 넘어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지게 되실 거고,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 하루하루의 가격 변화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일관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여부겠죠.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요, 변동성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큰 흐름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만 보시면은 오히려 손해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무조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쪽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 물량으로 계속 모아가세요.
이거는 큰 흐름에 대해서 먹는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단타 물량으로서 운영을 하시면서 좋은 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목표가에서 매도하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말 그대로 지속적인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방금 전 엘프코인 같은 경우는 124원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129원의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했고요. 도지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140원 구간에서 매수해서 145원의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이 뭐냐? 아무 데서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미리 진입을 하고 여기에 따른 정확한 목표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대응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단타로서 만든 수익들은 중장기 포트폴리오 계좌로 옮겨가지고 이 중장기 물량에 대해서 계속 축적하고 쌓아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단타 계좌에 넣어가지고 키우는 데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활용하셔도 됩니다. 뭐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거나 평소에 못 샀던 거 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겠죠. 결국에 계좌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기다리는 돈, 그리고 단기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키워나가는 이렇게 굴리는 돈을 따로 놓습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가 한계가 아니라는 거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진입하셔가지고 혼자 타점 잡기가 어려운 분들, 아니면 오랜 기간 내가 혼자서 투자를 해봤었지만 이렇다 할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단타방에 입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요, 먼저 챗 GPT를 활용한 단기 타점 수익방을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 XRP와 관련된 전용방이 있고요. 세 번째로 속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는 브리핑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 GPT 활용방 같은 경우는요, 1년 365일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거나 진입 이후에는 목표 가격을 미리 걸어놓고 매도 체결되면 알림 드리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규 타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과연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바닥을 짚은 시장인지, 아니면 다소 비싸게 내가 매수하더라도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인지 인공지능과 챗GPT 활용해서 짚어보면서 대응에 대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원칙대로만 편하게 그냥 대응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